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4장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구의 개념과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절차 및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의 개념부터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란 사회학적인 용어로 한 개인의 내적인 바람과 동기는 물론 여기는 집단적이고 사회적 필요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요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구분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요구는 실질적으로 보면 생존 또는 성장, 발전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핍된 것, 이 결핍된 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의 몸에는 영양분들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과도하게 한 군데가 섭취되고 또 어떤 부족한 영양분이 섭취가 된다 그러면 몸이 좀 균형을 안 맞지 않고 결핍된 상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에 대 있어서 골고루 이런 어떤 과정들 여러 가지가 이제 제대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때는 이제 결핍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구는 결핍된 상태를 어떻게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호는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생존과 또는 성장하고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결핍돼서 이에 어떤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는 구매 능력이나 구매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결핍되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수단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선호고 수요는 이 구매 능력이라든지 구매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생물학적과 심리학적 요구, 그 다음에 교육적 요구,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의 요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이런 그 부족 상태를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 가행 상태를 배제하려는 여기에서는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우리는 생물학적, 그다음에 심리학적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부족 상태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과잉 상태를 배제하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이 평형 상태로부터의 어떤 이탈이나 생리적 불균형으로 직접 발생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1차적 욕구와 어떤 경험에 의해서 1차적 욕구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2차적 요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정량의 무엇이 요구됩니까? 여기는 산소와 그 다음에 수소와 그 다음에 기타 영양소, 이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데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생리적 욕구라는 거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공기에 대한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성적 욕구, 모성의 욕구, 그 다음에 필요에 대한 휴식의 욕구, 수면의 욕구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차적인 것은 뭡니까? 늘 보면 생명유지요, 생명유지. 생명유지와 종족 보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1차적인 것 우리가 요구는 자, 생명유지와 종족 보존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생물학적 요구는 자, 충동이란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충동은 신체의 일부분인 내분비선 그러니까 이 내분비에서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충동 물질이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떤 위장과 생식기 등과 같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보면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다. 그런 종족보존인데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부정상태를 보충하고 가해 상태를 배제하는 이러한 측면이 우리가 이제 심리적이고 생물학적 요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요구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 기본적인 어떤 요구라고 한다면 자, 심리적 요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 유해 자극으로부터의 어떤 도피나 적을 만나서 견계하고 도망치려는 어떤 위급 요구,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와 이 동기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구란 뭐냐? 요구.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요구란 자, 한 인간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조건. 요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와 한 인간의 특정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조건. 이게 이제 요구고. 그럼 동기란 뭐냐? 동기라는 것은 자, 인간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적인 힘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의미의 욕구 개념은 뭐냐면 자, 요구의 어떤 잠재성과 기대감, 그다음에 어떤 요구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는지를 여기는 가치를 판단하는 행동이다. 라고 심리학적 요구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1차적 욕구에 의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습득되는 각종 요구를 경험적 또는 습득적 2차적 욕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각종 요구를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2차적 요구라고 하고 자, 습득적인 2차적 요구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권력, 그다음에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 대한 애정, 그다음에 요구, 그다음에 집단 소속 이러한 들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요구 등을 우리가 1차적 요구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적 요구는 어떤 것이냐면 문화, 그다음에 역사, 이거 사회 이런 사회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인간의 일련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는 동기다. 동기. 그래서 동기란 무엇이냐? 동기라는 것은 자, 개인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내적인 힘이다. 내적인 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 의미에서 요구의 개념은 동기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아까 요구는 뭐라 그랬죠? 신체적 욕구와 성장에 대한 어떤 충동인 성장의 욕구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신체적 성장에 의한 충동의 욕구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욕구,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원하는 애착의 욕구,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람에 대해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생리적인 것부터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생물학적하고 이제 교육적 욕구 들어가기 전에, 자,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욕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욕구의 근원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리학적 욕구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욕구가 있다. 심리학적, 이게 욕구입니다. 욕구, 그죠? 요구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근원이죠. 근원. 이제 요 두 가지는 근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리학적 욕구는 충동이고 충동. 그다음에 심리학적 욕구는 동기입니다. 동기. 요렇게 이제 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됩니다. 욕구는 생리학적 욕구가 있고 심리학적 욕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근원입니다. 그러면 생리학적 욕구는 충동에 의해서, 동기는 심리학적 욕구는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충동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신체의 일부분에 내분비선에서 다양한 어떤 충동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과 생식 등과 같은 어떤 이런 신체적 특징을 어떻게 돼요? 강하게 자극하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적인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적인 힘. 그래서 이것은 욕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충동과 동기로 이래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 욕구입니다. 교육적 욕구. 자, 욕구란 이런 개념 속에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 이 필수 요소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이 교육적 의미에서 욕구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육적 욕구에는, 자, 자신과 어떤 면에서는 조직 또는 어떤 사회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래요? 이 학습해야 하는 것이, 학습해야 하는 것. 이 학습하는 걸 말이야. 교육적 욕구는 자신과 조직과 사회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학습해야 하는 거야, 학습. 응? 그래서 현재의 어떤 능력 수준과 그다음에 효과적인 학업 수행,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자, 더 높은 수준의 능력 간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교육적 욕구입니다. 응? 그래서 교육적 욕구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능력 수준과 그다음에 효과적인 학업 이 수행을 요구되는데,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능력 간의 차이를 우리가 교육적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학습 욕구에는 학습자가 미래에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 사이의 어떤 격차 혹은 차이로 인해서 교육적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능력 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요구는 학습자가 미래의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 여기에서의 격차 혹은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교육적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런 학습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능력과 그리고 바라는 능력 사이의 어떤 격차가 바로 뭐라 그랬죠? 이 차이가 교육적 요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요구는, 자, 누구에 의해서 발현되느냐 따라해서 크게 이제 학습 욕구는 인식 욕구와 기속 욕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식 욕구를 우리가 보면, 자, 인식 욕구는, 자, 요구의 발현 주체가, 자, 학습자 개인이에요. 학습자 개인이고, 여기에는 결핍 요구와 성장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 요구와 성장 요구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결핍 요구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학습 과정에서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학습자가 직접 스스로 느끼고 있는 어떤 교육 욕구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린 이 결핍 요구는 학습 과정에서 바람직한 상태, 그죠?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학습자가 직접 스스로 느끼고 있는 어떤 교육적 욕구를 우리가 이 결핍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요구는 자, 인생 발달 단계에서 학습자 자신에게 요청되는 여기는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발현시키는 것. 이 성장 욕구는 자, 성장 욕구는 인생 발달 단계에서 학습자 자신에게 요청되는 이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발현시킨 것을 우리가 성장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귀속 욕구가 있습니다. 귀속 욕구. 자, 이러한 욕구의 발현 주체가 학습자 외부의 어떤 전문 체제, 이 전문 체제인 경우가 여기에는 전문 체제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가 충족시켜야 할 교육적 욕구를 제3자인 전문가와 외부의 어떤 권위적 집단이 규정하고 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귀속적 요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귀속적 요구는 여기에는 규범적 욕구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처방적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범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수준이 외부 전문가나 여타 인증 및 자격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수준이 외부 전문가나 여타 인증 및 자격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여기는 규범에는 것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격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미래에 마땅히 성취돼야 할 기준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에는 뭐가 생깁니까? 격차가 생깁니다. 격차와 결핍이 여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격차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규범적인 상태, 이 규범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격차와 결핍을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규범적 욕구, 즉 규범적 상태라고 하고, 자, 처방적 욕구라는 것은 학습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문제점, 학습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 외부 전문가가 진단한 후에 그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처방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처방적 요소. 이게 처방적 요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분석적인 측면인데, 자,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면하고 있는 과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 의해서 진단합니까? 자신이 의해서 진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의해서 진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전문가가 진행한 후에 그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요소를 우리가 처방적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이러한 욕구에는 자, 인식 욕구와 귀속 욕구가 있는데, 자, 이 두 요소는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를 발현하는 주체가 학습자 개인이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이든 상관없이 학습자는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교육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교육 욕구. 그것이 뭐냐면 자,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이 격차와 차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일치와 불일치라는 이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인식 욕구와 기속 욕구는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학습자 사이에는
그 미래의 어떤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는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격차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격차와 차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에는 끊임없이 일치와 불일치라는 이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인식 욕구와 어떤 면에서는 귀속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교육적 욕구, 교육의 욕구의 개념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교육적 욕구의 개념은 이제 네 가지 우리가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고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의 사이의 어떤 사이의 욕구인 수행 결핍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고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의 사이에 욕구인 수행 결핍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이 요구적인 어떤 민주적인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이 여긴 민주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원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개념, 절차, 원리 등의 문제가 존재해서 발생한 욕구인 어떤 진단적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점에는 네 가지 관점이 있다 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 직관, 통찰력 등을 사용해서 수행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관점인 분석적 관점이 있다. 이 분석적 관점. 그래서 이 교육적 욕구는 자, 시간의 개념과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과 결합해서 보는 이 관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현재 상황에서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또는 정상적인 수준을 설정해서 그 차이를 분석해 함으로써 얻어지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후형 현재적 욕구와 사전적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형은 지난날인 거죠. 지난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것이요? 현재의 행동이나 상태. 그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사후형 현재적 욕구와 사전적 미래적 욕구,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현대의 수준과 바람직한 미래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욕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적 미래의 욕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욕구에는 이 격차가 발생이 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여기에서는 수행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욕구의 어떤 민주적 관점, 이 관점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네 가지 욕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욕구의 분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욕구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의 욕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 보면 자, 이 욕구의 개념은 자,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사회 등에서 발현된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어떻게 돼요? 이 교육적 행위를 통해서 충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욕구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과 집단과 조직, 사회 등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의 필요를 뭘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느냐면 이 교육적 욕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관점에서 이 욕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어떤 인간의 생존과 어떤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여 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선호보다 객관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선호는 요구에 비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또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대감이 약한 것으로 요구보다 주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필요, 흥미, 수요, 이 네 가지를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필요란 뭐냐? 이 필요란 개념은 자, 청소년이 반드시 터득해야 할 내용과 그다음에 청소년이 도달해야 할 어떤 일정한 수준을 청소년 개인이 자발적으로 인식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나 외부에 의해서 이 청소년에게 규정된 것, 요거를 이제
필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필요는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 개인이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나 그다음에 외부에 의해서 이 청소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우리가 이제 필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청소년이 스스로 발현된 것을 스스로 발현한 것을 요구를 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발현된 것을 우리가 필요라고 한다. 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요구고, 스스로에 의해서 발현된 것을 요구를 하고,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현된 것은 필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 욕구나 필요 분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흥미는 사전적으로는 자, 특정 대상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자, 호기심, 그다음에 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흥미는 자, 잠재적 청소년이 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이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서는 성장하고 여기에서는 발달하는 데 필요한 이 관련 어떤 면에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태도,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이 때문에 자, 흥미 수준을 교육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관련 이 기술과 지식, 태도 반드시 여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흥미 수준을 교육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흥미가 빠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교육이 되겠죠. 또 너무 흥미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교육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런 어떤 교육의 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지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흥미를 빼놓고는 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의 진행들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란 뭐냐? 이런 수요란 자, 사전적으로 완성된 이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매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할 때 수요라는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개발된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참여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란 다시 말하면 자, 사전적으로는 완성된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구매 행위를 말하는데,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할 때 수요라는 용어는 자, 개발된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참여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어떤 그 흥미와 필요, 흥미, 수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4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욕구 분석입니다. 요구의 분석.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이잖아요. 그럼 요구란 무엇이냐?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요구는 이제 니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니드. 자, 요구란 무엇이냐? 자,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이 차이를 의미하고,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차이의 원인을 어떻게 돼요? 분석해서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요구라는 거죠. 요구.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구란 이게 이제 이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차이를 분석해서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라고 하는데,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자, 현재의 산출과 자, 기대되는 산출 간의 이 격차,
격차를 측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그다음에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이란 다시 현재의 산출과 기대되는 산출 간의 이 격차를 측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하고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 공식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뭐 산출 간의 어떤 격차, 현재의 산출과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산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 분석은 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이 검증하는 절차로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스킬, 태도, 그다음에 현재 갖추고 있는 지식, 스킬 및 태도 간의 이 격차를 규명하는 과정이 이제 요구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항상 보면 우리가 요구조사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전조사 하는 거죠. 사전조사.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소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규명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 욕구 분석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스킬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요구 분석은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요구 분석은 자, 요구와 관련된 어떤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여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 방향이라든지 어떤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지도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관련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정보 획득을 해야죠. 정보 획득. 프로그램의 기능을 여기에서 요구 분석을 여기에서는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과 교육 내용, 지도 방법, 다양한 관련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분석은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무엇을 어떻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여기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의 목표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왜 선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또 우리가 이 요구 분석은 조직 분석과 조직 요구 분석, 그다음에 학습자 분석, 그다음에 여기는 목적 분석, 그다음에 내용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요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요구 분석 관련 이제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직 요구 분석입니다. 자, 조직 요구 분석이란 뭐냐면 자, 소관 부처나 하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성과나 전략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자, 소관 부처나 하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성과나 이 전략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관 부서에서 이런 어떤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 이슈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팀 스피릿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동계 후uk한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잖아요. 훈련할 때 이 훈련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는 분명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슈를 뭘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금 이제 통하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우승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전 그 부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흘간 뭐 15일간 단체 포상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현재는 이슈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관 부서에서 자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이슈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조직 요구의 목표를 분석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학습자 분석입니다. 학습자. 자,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적절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용지물. 그죠? 무용지물.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다. 그럼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잘 적용하는 것은 사전조사, 사전 욕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대상자에게 적절치 않다면 대상자에게 적절치 않다는 건 뭡니까? 요구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대상자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학습자 요구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학습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지식이나 스킬,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는 학습자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선수 행동들을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수준, 그 다음에 동기화의 필요성, 그리고 교수 방법 및 매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는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자 분석에서. 그래서 학습자 분석에서 파악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이 학습자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학습 정도, 그 다음에 경험 수준,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런 능력 수준, 그 다음에 학력 수준, 그 다음에 특별히 요구되는 어떤 학력의 정도, 그 다음에 환경 특성, 학습자의 어떤 제약 조건, 학습자의 규모, 학습자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파악할 때 이 학습자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습자 분석을 통해야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목적 분석입니다. 목적 분석. 자, 목적 분석은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시행해 나가는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어떤 조직 요구나 학습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우리가 기술한다고 하면 자, 목적 분석 기술에서는 우선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이 목적을 어떻게 돼요? 명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활동의 어떤 대상자는 누굽니까? 학습 대상자지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가업에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학습 내용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기대되는 결과는 뭡니까? 학습 결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어떤 목적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선 합의의 도출과 다양한 관련 분석과 협조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적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위해서는 이 지침이 필요한데 그 지침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 요구라든지 그다음 학습 대상자, 학습 내용,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련 부서와 협조 관계를 이끌어내야 될 때만 원활한 어떤 그런 그 조직의 프로그램 목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내용 분석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확하게 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조직 행정과의 어떤 효율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증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석 단계부터 해결 방안 도출까지 어떤 절차와 그다음에 진행 방법 등 전문 기법을 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의 필요성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직 행정의 효과성과 문제 해결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절차와 진행 방법 등 이 전문 기법을 이제는 정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직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분석까지 내용 분석까지 그 요구 분석까지 이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관련 내용은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